차명 주식에 대한 해결 방안 연구, 예규와 판례를 통해서 차명 주식이 어떤 거고 또 차명 주식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일단 뭐 회수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과세를 회피하려면 예규와 판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제 국세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추징한 세액이 무려 1조 1231억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가공자료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다 되다 보니까 가지급금 또 이제 차명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그 NTS라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차명주식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차명주식에 대한 이제 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의신탁 관련해서 탈법, 명의신탁 관행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 또는 이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죠. 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이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서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일단 그 차명 주식으로 인해서 이제 상속 증여세를 이제 탈루하고 또 양도소득세 또 탈루하고 또 이제 종합소득세 탈루하고 또 이차납세 의무를 면탈한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 조작, 차명 주식을 통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피해들을 입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차명 주식, 우리들의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죠. 이분들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죠. 또, 명의 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이것들이 압류되죠. 또, 이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의 신탁자, 실소유자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증여세, 연대 납세의 의무, 또 그리고 탈루 세금 추징, 조세범 처벌, 또 명의 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이 부분 때문에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명의 신탁의 증여 의제. 사실 그 명의 신탁 증여 의제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2012년도 헌재에서 나온 건데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 사실 명의를 신탁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거는 그게 정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법 취지가 적절한 조치다,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명의 신탁에 대한 이제 증여 의제가 발생된 겁니다. 납세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납세 의무자 변경, 이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고, 이게 사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을 추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소유자도 이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세라는 거는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하는 겁니다. 요건을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는 못하는 거죠. 등기재산, 등록재산,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 주식이나 출자 지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명주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선 명의신탁을 해결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명시적이고 묵시적, 사전이든 사후든 관계없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과세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의 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손 처분받아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경우, 또 두 번째로는 명의 신탁의 주식의 소유를 분산해서 배당 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 의제의 증여세 과세 요건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에 개연성이 있어도 이 모두 다를 이제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당시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사실 판단할 근거는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상법 45조 2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다 납부하고 실제로 명의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우리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됐다. 이럴 경우도 이게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제 상속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01년 7월 이전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인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채무에 따라서 압류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경우도 이것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래처 요구죠. 거래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래처에서 요구했을 경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상 대출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적극 소명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회피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판례가 아주 의미 있는 판례인데 저희도 이제 이 판례에 의해서 지금 하나 서로 꾸며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그 상속인이 명의를 개소한 경우는 이거는 또 다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차명주주의 증여의제 시기, 주의 주소나 성명 이런 것들이 주주 명부에 이제 기재되는 시기를 말하겠죠. 또 유상증자를 했다. 자, 이럴 경우도 신주를 교부받고 명의 개소한 날로 되겠죠. 만약 이제 제 아버님이 자기 주식을 뭐 작은아버지나 친구한테 명의신탁했을 경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제 앞으로 명의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상속 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득이하게 명의개설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명 주식의 리스크. 첫 번째는 회계장부 열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 청구권이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사 해임 청구권 및 대표 소송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주로서 배당 청구권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차명 주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도 대표님의 장모님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해놨는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도장을 안 찍어 주셔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찾아온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세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차명주주의 금전적인 문제로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이게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회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명 주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국세청에서도 제일 권장하는 제도인데 이게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설립 시점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소유주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인데 이 주식을 명의수탁자가 계속 갖고 있기도 쉽진 않죠. 기타 차명주식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명의신탁으로 차명주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송도 하지 않고 또 요건을 저희가 따져봐서 저희같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송하지 않고 일반 명의신탁으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거죠. 사실 과세관청 직원들도 이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명확해야 이걸 인정해 줍니다. 입맛에 맞는 그 판결문을 판사가 쓰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겠죠. 이거는 경험이 많은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이 이 판결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저가 양수도를 통해서 차명 주식을 해결하죠. 사실 이 세 번째가 저희가 해보면 제일 힘듭니다.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3억 범위 내에서 저가 양수도를 한다. 또 비특수 관계로 벗어나서 저가 양수도를 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주식을 내가 가져와서 가족한테 이제 증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제분 앞으로 이 양수도 형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업상속을 통해서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신탁,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차명 주식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또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리스크가 아주 많거나 또 과세 표준이 높아서 조세 부담이 클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자산에 간주취득세 부담이 너무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차명 주식을 내가 그 직원한테 좀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럴 경우에 법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법인 내 신탁이나 영리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식을 그쪽에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실 이거는 임시 방편인 거지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겁니다. 하여튼간에 제 강의가 차명 주식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